사실 그렇잖아요. 1990년대 처음 TV론을 사기 전 제가 TV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는 굉장히 한정적이었어요. 지금이야 뭐 스마트폰만 열면 어디서든 뭐 관련된 리뷰 같은 걸 볼 수 있지만 그땐 그렇지 않았잖아요. 관련된 잡지나 아니면 대리점 찾아가서 구할 수 있는 브로슈가 전부였죠. 제가 TV론을 그렇게 갖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건 결국은 디자인 때문이었어요. (1985년) 대한민국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100만 대를 돌파했고 그 수치는 매년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TV론이 출시된 1990년대 중반은 이미 마이카 시대에 완전히 접어들었었죠. 대학생들이 자기 차를 타고 학교에 가는 게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 사람들은 좀 더 개성 있는 차를 원했습니다. 아빠 차 같은 느낌이 나지 않는 차를 찾았죠. TV론은 이러한 요구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자동차였습니다. TV론의 디자인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았거든요. 그 개발 과정은 정말 순탄치 않았습니다. TV론의 디자인 작업은 울산공장 기술연구소에서 진행했는데요. 환경이 지금보다 열악했습니다. 디자인 관련 디지털 장비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델 제작 시 수치를 일일이 조정하고 맞추는 등 사람의 손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시절 자동차 디자인은 요즘 차들보다 손맛이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TV론 역시 모두 수작업으로 완성된 자동차 디자인입니다. TV론은 해외의 어떤 차와도 닮지 않은 자신만의 색깔을 가진 차였어요. 근육질의 보디, 매끈한 헤드라이트, 낮은 천장과 날렵한 스포일러 등 모든 것이 마음에 들었죠. 실내도 스포츠카답게 운전자 중심이잖아요. 운전석에서 보이는 후드의 형상도 가슴을 뛰게 만들었고요. 1996년 TV론의 데뷔는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이탈리아 시장 반응이 뜨거웠죠. 당시 치열했던 쿠페 시장에서 매끈하고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외국 잡지에 한국 자동차 기사가 한 줄만 나와도 반가운 시절이었거든요. TV론의 등장에 해외 유명 매체에서 상당한 관심을 표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TV론은 현대자동차, 나아가 한국 자동차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인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TV론 디자인의 시작은 돌고래였습니다. TV론의 원형이 된 콘셉트카 HCD1이 수면 위를 뛰어올라 빠르게 입수하는 돌고래의 날렵한 모습에서 영감을 얻었거든요. HCD1은 1992년 미국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엄청났습니다. 유명 브랜드의 콘셉트카 사이에서 올해의 콘셉트카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반응에 소비자들의 기대에 더하여 TV론의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TV론은 모든 부분에서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자동차 디자인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닙니다. 한 팀으로도 안 되고요. 과거에는 한 회사의 힘으로도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자동차 디자인 전문가의 손을 빌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TV론은 온전히 현대자동차의 힘으로만 완성된 차예요. TV론 디자인 개발을 위해서 현대차의 디자이너, 엔지니어, 금연기사 등 여러 전문가가 모였습니다. 엔지니어가 전달해준 하드포인트를 기준 삼아서 저희가 디자인을 진행하면 모델러가 크레인 모델을 깎았습니다. 하지만 수정을 수도 없이 반복했습니다. 디자이너들이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 엔지니어가 제공한 설정감을 넘어섰거든요. 그 예를 들면 후드는 가운데를 더 낮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엔진과 간섭이 생길 정도로요. 팬더와 대비를 강조해서 볼륨감을 극대화시키고 싶었거든요. TV론은 근육질 외형이지만 아주 날렵합니다. 돌고래의 꼬리를 형상화한 리어 스포일러도 아주 멋지고요. 그리고 TV론은 탑승자 시야 확보에도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사실 쿠페는 낮은 차체 때문에 앉았을 때 갑갑한 느낌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TV론은 탑승자를 위해서 A필러와 C필러의 미세 조정을 반복해서 시야를 최대한 확보했습니다. 안팎으로 모두 즐거운 차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1990년대 도로 위에서 TV론의 존재감은 독보적이었습니다. TV론처럼 곡선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 차는 흔치 않았거든요. 게다가 이런 디자인에 개성을 더하는 튜닝도 활발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TV론은 성능뿐만 아니라 디자인적으로도 튜닝 잠재력이 높은 모델이었습니다. 국내에서 자신의 차를 더 예쁘게 만드는 문화가 스쿠프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바로 TV론에서 꽃을 피웠다고 봐도 좋을 겁니다. 저는 당시 아반떼와 TV론의 상품 운영을 담당했습니다.
아반떼의 J2나 티비론의 TOG와 같은 동호회 모임에 참석해서 차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집했죠. 티비론 오너들 사이에서는 흥미로운 문화가 있었습니다. 서로가 소유한 티비론을 하나하나 비교하는 것이었죠. 티비론이 꾸미기 좋은 차로 인기를 끌면서 성능 개선은 물론이고 오너 취향대로 안팎을 튜닝하는 게 유행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레이스 참가를 고려해 500대 한정 생산한 티비론 스페셜도 디자인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알루미늄 바디로 경량화를 했다는 사실만 알려져 있는데요. 티비론 스페셜은 이탈리아 모모사의 스티어링 휠과 기어 노브, 그리고 전용 휠과 전용 외장 칼라 등으로 디자인적인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티비론의 TGX의 리어 스포일러와 관련된이라도 티비론이 얼마나 디자인에 진심이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TGX는 엔진 성능과 공력 성능을 개선한 티비론의 최상위 트림인데요. TGX의 초기 스포일러는 지지대가 좌우 2개뿐이어서 고속주행 시에 떨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해당 스포일러를 모두 폐기 처분하고 트렁크 리드 금형까지 수정하면서 가운데에 기둥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손해를 감소하면서 초기 디자인을 유지한 것이죠. 티비론 출시 당시 제가 근무하던 자동차 전문 매체에서 티비론을 일본에 가져갔습니다. 토요타, 닛산 등의 현지 스포츠카와 비교 평가를 하기도 했고요. 저명한 해외 자동차 칼럼니스트를 국내에 초청해서 시승 행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평가들이 세계적인 차들과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었고요. 특히 디자인은 정말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한국 첫 독자 개발 스포츠카가 좋은 평가를 받으니까 저도 괜히 뿌듯했었죠. 제가 티비론 스페셜을 누구보다 빨리 계약한 것도 이 때문이었을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티비론에 대한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요즘도 티비론을 보면 시동을 걸고 다시 달려보고 싶은 감정이 들 정도니까요. 티비론의 진짜 매력은 운전할 때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 차에서 느낄 수 없는 뭐랄까 이 날것에 가까운 생생한 느낌이 있어요. 아날로그 감성이라고 할까요? 티비론이 아니었다면 진정한 운전의 즐거움을 깨닫지 못했을지도 몰라요.